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 일반 4차시 이번 시간에는 금융의 종류와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녹색금융의 뜻과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는데요. 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공급자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의 수요자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직접 선택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든지 투자를 하든지 직접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본을 투자하거나 또는 빌려주는 것을 직접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죠. 증권회사에서 A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가 투자처를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직접금융이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투자 경로의 확인이 분명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금융이 있는데요. 자금의 공급자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수요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투자하는 사람 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한테 빌려줄지 또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을 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금융기관, 즉 대표적인 것이 은행인데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사람에게 예금을 받은 이 은행은 모여진 자금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또는 빌려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배당을 받거나 또는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어지고요. 이 수익을 다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로 되돌려주는. 그래서 나는 A,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런 것에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중간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입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또는 투자해주는 형태를 간접금융이라 하는데요. 투자는 은행이 결정합니다. A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투자 경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직접금융은 내가 A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되지만 나는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알아서 투자자를 선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투자 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B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손실이 일어났을 때 직접금융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지만 간접금융은 이 매개체인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종류로 산업금융과 소비금융이 있는데요. 산업금융은 기업에서 생산 자금을 융통하는 것, 즉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또 기업은 빌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산업금융이라 이야기한다. 생산을 위한 자금의 융통이죠.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곳에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우리는 산업금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금융은 말 그대로 소비를 위해서 자금이 융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주체는 가게가 되어지겠죠. 가게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생활 자금을 필요해서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는 행위를 우리는 소비금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금융거래를 국내금융이다. 이거는 크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국제금융은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다. 우리나라가 A 국가라면 B 국가와 이렇게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국제금융이라 한다. 녹색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녹색금융은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활동 중에서 친환경 상품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리를 우대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녹색금융은 어쨌든 친환경 상품을 만들거나 융통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금리를 우대하는 정책을 우리는 녹색금융이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녹색이 자연을 읽었잖아요. 자연을 살리자 친환경이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자, 녹색금융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 있다.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앞으로는 이제 탄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제재가 국제 간에 대단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면 수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기업이 자꾸 발달되어지고요. 그죠? 이런 기업에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놔야지 미래 산업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녹색 산업 관련 산업 경쟁력을 돕는 금융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또는 보조해 주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친환경 제품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친환경 제품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국제 간의 제약이 많을 때 경쟁력에서 결국은 뒤지게 되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국내의 녹색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형태다. 두 번째,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는 금융. 친환경 활동도 녹색 산업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기업의 환경 정도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 에너지 전략 연동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에게 금리를 우대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그런 기능도 또 우리가 녹색금융에서 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탄소시장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중개,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것이죠. 정보를 갖다가, 그죠? 어느 곳에서는 탄소 배출권이 아주 남았더라. 어느 곳에서는 탄소 배출권이 아주 모자라더라. 그러면 남는 곳에서 이제 모자란 곳에 판매하는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탄소 배출권을 투자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보증 업무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원을 개발하고, 이런 산업을 갖다 우리는 탄소시장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은 1997년도 교토의정서, 일본이죠. 교토의정서에서 말이 나왔는데요. 한 나라 간에, 국가 간에 탄소 배출 한도를 정하게 되죠. 무작정 탄소를 갖다가 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이 이상은 탄소를 배출할 수 없도록, 즉 이 한도에 넘었으면은 생산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 간 탄소 배출 한도를 정하고요. 또 이것이 남았으면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면은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또 개발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라는 회사는 100이라는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도 100이라는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산업이 막 융성해져요. 그죠? 활성화되어졌다. 그죠?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막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탄소 배출권 100을 다 사용해 버렸네요. 근데 B 회사는 아직도 6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40은 남았네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보니까 60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요 중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중개산업도 있다 그랬죠. 그죠? 중개산업에서 이런 정보를 모집해서 B 회사에, 야, 너가 남는 탄소 배출권 A 회사에 팔아. 그러면 얼마 줄래? 얼마 줄게? 이렇게 중개해 주게 되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녹색 금융의 형태, 녹색 산업을 지원하고 또 녹색 활동,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고 또
또 탄소 시장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녹색 금융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학습 목표에도 나왔는데요. 녹색 예금, 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 상품이죠. 녹색 소비 활동에 이런 녹색 소비를 하면은 친환경 소비 활동을 하면은 금리 우대를 해주거나 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상품이 바로 녹색 예금, 적금이 되어집니다. 녹색 관련 단체 또는 녹색 기업 이런 곳에서 융자를 받고자 할 때 대출 시 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녹색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시 녹색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녹색 카드는 그린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녹색 소비 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녹색 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그죠? 아무래도 10사람이 자가용을 다 갖고 다니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되면 탄소가 적게 배출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녹색 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린카드 에코포인트. 에코머니란 뭐냐?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할 시 경제적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친환경 리워드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에코머니는 탄소 포인트제, 그죠? 가정에서 생활 에너지 절약 시 최대 7에서 10만원까지 에코머니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녹색 소비, 환경마크, 환경성적 표시 및 저탄소 제품 재활용 의무 이행 등 친환경 인증 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 제품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에코머니죠. 그 외에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 5% 적립을 한다든지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20%를 적립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에코머니입니다. 자, 에코머니 사용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이동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매달 나가는 요금을 에코머니 포인트에서 차감할 수 있다.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코머니 포인트 기부. 그죠? 아까 우리 봤죠? 그 다음에 BC 탑 포인트 전환. 에코머니 1점이 탑 포인트 1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에코머니다. 그죠? 자, 그린카드, 녹색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녹색 카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카드도 이제 우리가 녹색 카드로 하지만 친환경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카드도 우리는 녹색 카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친환경 소재로 카드를 만들면 좋죠.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를 하고요. 또 녹색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친환경 활동에 할인, 기부,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녹색 카드가 되어집니다. 녹색 예금, 적금,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녹색 카드, 활동 유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색 펀드. 펀드의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하는 것이 펀드다. 그죠? 그래서 펀드는 돈을 일단 모으게 되어집니다. 고객 자금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 유치되어진 자본을 녹색 기업의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배당받게 함으로써 녹색 기업이 더 많은 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녹색 펀드가 되어진다. 네 번째, 녹색 보험이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절감 고객에게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낮춰준다든지 또는 이자를 높여준다든지 또 승용차 요일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녹색보험의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 개인대출, 녹색 제품 구매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녹색 개인대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하이브리드는 뭐 2개 이상 결합되어진 것을 하이브리드라 하는데요. 그죠? 가솔린이나 플러스 전기 이렇게 2개의 기능이 결합되어진 자동차. 그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없어지죠. 그죠?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녹색 제품을 사용했는 개인이라 해서 대출의 우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녹색 개인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상품은 녹색 예금 적금, 그 다음에 녹색 카드, 그 다음에 녹색 펀드, 그죠? 돈을 모아서 녹색 기업에 투자한다. 녹색 보험, 그 다음에 녹색 개인 대출 하면은 금리 우대를 해준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의 종류와 녹색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듣고 익혀보도록 합시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